1,536원, 댐은 이미 한 차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율 전광판을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에는 수만 개의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제 환율이 1,470원대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니 이제 좀 진정되나 보다 라고 안도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과 며칠 전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밀었던 1,500원을 넘어 무려 1,536원이라는 경악스러운 수치를 이미 목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잠시 튀어 올랐다 내려온 해프닝이 아닙니다. 1,536원이라는 숫자가 찍혔다는 것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방어 기제가 이미 한 차례 완전히 붕괴됐었다는 공포스러운 증거입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 원화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말이죠. 지금의 소강 상태는 폭풍 전야의 정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 그 거대한 심연을 이미 들여다보고 온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 어제까지만 해도 설마 1,500원이 뚫리겠어 라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유동성의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환율 1,536원은 단순히 여행 가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든 만원권 지폐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가장 차가운 경고음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을 직접 빼가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가진 원화의 구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90% 이상, 우리가 먹는 식량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 사와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 환율 1,472원, 그리고 며칠 전에 1,536원, 이 수치들은 우리가 사오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앉은 자리에서 폭등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곧 여러분의 자동차 기름값, 겨울철 난방비, 그리고 이번 여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을 전기요금을 예고합니다. 마트 바구니에 담긴 계란 한 판, 우유 한 팩의 가격 뒤에는 이 거대한 환율의 파도가 숨어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걷어가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강제로 깎아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26조 추경, 불난 환율에 기름을 붓는 정책의 엇박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상황을 대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태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지 않았다고, 환율 폭등은 대외 변수 탓이라고 강변합니다. 본인들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십시오. 무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고유가와 물가 충격을 막겠다며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며 회수하고 있어서 몸값이 1,500원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시장의 원화를 더 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돈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달러는 귀해지는데 원화는 흔해지는 상황. 이게 바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자 우리 스스로 원화 자치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꼴입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환율을 잡겠다고 성문을 지키는 척하는데 성문 뒤에서는 정부가 유동성이라는 물을 계속 들이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엇박자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화폐 가치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외국인들은 원화를 던지고 달러로 탈출하는 세일 코리아를 선택합니다. 1,536원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 무능에 대한 시장의 냉혹한 성적표입니다. 당신의 구매력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입니다.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환율을 타고 미친 듯이 뛴다면 그건 내 소득이 실시간으로 삭감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 내일 먹을 식탁 물가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누구도 이 환율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은 나라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정책이 여러분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댐은 이미 한 차례 무너졌고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강 상태에 속아 안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질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부가 숨기고 있는 유동성의 진짜 배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아니 1,536원을 기록한 이 잔혹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외국인에게 한국 시장은 투자처가 아니라 환전소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우량주를 사모으고 버텨봐도 외국인이 던지는 매도 폭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눈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증시는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처가 아니라 언제든 달러로 바꿔서 도망가야 할 환전소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환차손입니다.
1536원이라는 수치를 이미 목격한 그들에게 원화 자산은 들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외국인 투자자가 1,400원 환율일 때 1,400억 원을 들여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1억 달러를 투자한 셈이죠. 다행히 삼성전자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장부상으로는 140억 원의 수익이 났으니 기뻐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환율이 1,536원까지 폭등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주식을 팔아 손에 쥐는 돈은 154억 원이지만 이를 다시 달러로 바꾸려고 환전소에 가면 1억 달러를 겨우 건질까 말까 한 상황이 됩니다. 주가로 10%를 벌었지만 환율에서 10%를 다 까먹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묻지마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해 도망가는 환차손 공포의 실체입니다. 주가 상승률보다 환율 상승률이 더 가파른 시장에 어느 바보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외국인은 이때다 싶어 주식을 팔아치우고 달러로 바꿔나갑니다. 환율이 요동치는 한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후, 신뢰를 잃은 통화 가치. 우리는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지배구조나 북한 리스크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디스카운트 요인은 바로 원화 가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태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은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위기 상황에서도 표를 의식해 유동성을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더 풀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나라입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의 주식을 누가 믿고 사겠습니까? 달러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전 세계에서 회수하고 있는데 한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가 무서워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뒤로는 돈을 더 풀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희소성이 사라지니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지금의 증시 고사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발행한 화폐, 즉 원화의 신용도가 추락하면서 발생하는 자본이탈 현상입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메우려 하지만 이는 결국 더 큰 폭락을 불러오는 도화선일 뿐입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우리 증시는 전 세계 자본시장의 외딴 섬으로 남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536원이 남긴 흉터와 자본의 대탈출. 1,536원을 찍었던 그날 시장에는 공포를 넘어선 확신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환율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확신 말입니다. 자본은 가장 영악하고 겁이 많습니다. 한번 뚫린 마지노선은 언제든 다시 뚫릴 수 있다는 것을 자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1,536원의 매운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에게 코스피는 장기 투자할 곳이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수익을 내고 빠져나가는 투기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량 기업의 가치가 환율에 묻혀 헐값에 거래되는데도 아무도 사지 않는 서글픈 현실. 이것이 바로 고환율이 우리 자본시장의 심장을 멈춰 세우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증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원화 가치가 안정되고 국가 정책이 신뢰를 회복하여 외국인들이 다시 달러를 들고 돌아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환율 폭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추경을 발표하면서 증시 활성화를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결국 외인은 떠나고 개미만 남은 시장에서 우리 자산의 가치는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이라는 거대한 착각의 종말. 자, 이제 우리 경제의 기둥이자 엔진인 기업들의 속사정을 파헤쳐보겠습니다. 흔히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달러로 물건값을 받으니 원화로 환산하면 이익이 늘어난다는 논리죠. 실제로 과거 80년대나 90년대에는 이 공식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지금의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은 가공 무역 구조입니다. 반도체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달러를 주고 해외에서 사와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고 이미 1,536원을 찍고 내려온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원자재를 수입할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출에서 번 달러보다 원자재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달러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액은 늘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업의 내실인 영업이익률을 뜯어보면 참담합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이익을 갉아먹다 못해 이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적자 수출 구조에 직면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환율이 수출 기업의 보약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의 1,536원 환율은 기업의 심장을 멈춰 세우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외화부채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들이 짊어지고 있는 막대한 외화부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노는 대기업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중견기업까지 많은 기업이 달러로 돈을 빌려 시설을 투자하고 운영해왔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일 때 빌린 돈이 이제 1,500원대를 넘나들면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앉은 자리에서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신용 등급을 떨어뜨립니다. 돈을 더 빌리려고 해도 금리는 치솟고 환율 리스크 때문에 은행 문턱은 높아져만 갑니다. 기업의 금고가 실시간으로 비어가고 있습니다. 1,536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습니다. 고용의 한파,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재무 위기에 몰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바로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절감의 1순위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절벽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고환율과 고물가라는 이종고에 짓눌린 기업들이 신규 채용문을 아예 용접하듯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돌릴 원자재 값이 없어서 라인을 멈추고 쌓여가는 외화 부채 이자를 갚느라 신규 투자만 엄두도 못 냅니다. 투자가 멈춘 곳에 고용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며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폐업을 고민하며 기존 인력마저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자녀가 갈 곳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환율이 우리 기업들의 미래 동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환율이 가져올 진짜 무서운 점은 물가 상승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일자리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36원이 남긴 흉터는 우리 청년 세대의 꿈을 앗아가는 고용 한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의 무능이 불러온 기업의 불확실성.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기업들에게 버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을 안정시켜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에서는 환율 방어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하며 원화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내일 환율이 얼마가 될지 몰라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536원까지 갔던 환율이 내일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어느 경영자가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하겠습니까? 정부의 원칙 없는 유동성 공급과 정책의 엇박자가 기업들을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저를 바탕으로 수출 이익을 극대화하며 부활을 노리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고환율에 치이고 고물가에 눌려 서서히 고사해가고 있습니다. 엔진이 타버린 배가 어떻게 거친 파도를 넘겠습니까? 기업의 비명은 곧 우리 경제 전체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막입니다. 엥겔 지수의 폭발, 장바구니에 담긴 1,536원의 독. 자, 이제 기업과 증시의 비명을 넘어 가장 아프고 절박한 곳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서민들의 가정, 즉 가계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단순히 뉴스의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온 반찬 가지수가 줄어들고 마트에서 집어들었던 물건을 슬그머니 내려놓게 만드는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턱없이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의 원료인 밀가루, 고기 맛을 내기 위해 짐승에게 먹이는 사료인 옥수수와 대두, 심지어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양념의 원재료까지 거의 대부분을 달러를 주고 해외에서 사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536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마트 바구니 물가가 기본적으로 20%에서 30%는 더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 그대로인데 마트 영수증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뛰는 순간 중산층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외식을 포기하고 배달을 끊고 마감 세일만 찾아다니는 절박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이건 단순히 아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먹거리 가격이 환율을 타고 폭등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고환율은 정부가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식탁에서 음식을 뺏어가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약팔입니다. 금리의 덫, 영끌족의 피눈물과 이자 폭탄. 두 번째 비명은 바로 금리의 덫입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뛰면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높은 금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되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 혹은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았던 수많은 서민에게 돌아오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폭탄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장기화하면 시장 금리는 환율 리스크를 반영해 더 높게 형성됩니다. 연 3%, 4%였던 대출 금리가 7%, 8%를 넘나들 때 가계가 느끼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은행 이자로 갖다 바치고 남은 돈으로 가족들과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금융노예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미생을 돌본다며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를 유예해준다고 하지만 그건 결국 나중에 더 큰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하는 빚의 2월일 뿐입니다. 환율 1,536원이 남긴 흔적은 영끌족의 피눈물 섞인 이자 납입 영수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빚이 늘어나고 재산이 깎여나가는 이 재앙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서민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소비 절벽과 자영업자의 연쇄 몰락. 가게가 돈이 없으니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갑을 닫는 것입니다. 옷을 안 사고 가전을 안 바꾸며 미용실 가는 횟수마저 줄입니다. 가게가 소비를 멈추면 그 화살은 가장 먼저 우리 이웃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동네 상가마저 붙어있는 임대문의 종이,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식당 사장님의 넉나간 표정, 이것은 고환율이 만들어낸 거대한 경제 파멸의 도미노입니다.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다시 소득이 사라진 빈곤층으로 전락하며 소비를 더 줄이게 되죠. 대한민국 내수경제의 실핏줄이 환율 1,500원이라는 독소 때문에 서서히 괴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가 환율 폭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26조 원 추경이라는 허망한 신기루.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추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6조 원을 풀어 가구당 얼마씩 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 달 가스비와 전기세를 낼 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60만 원은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60만 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돈을 풀면 시장에는 원화가 더 흔해집니다. 달러는 귀해지는데 원화는 더 흔해지니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금 60만 원을 받고 기뻐하는 사이 여러분이 마트에서 쓰는 돈은 100만 원 넘게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가 주는 돈은 내 주머니에 잠시 머물다 물가와 환율이라는 거대한 빨대에 빨려 다시 대기업과 정유사 그리고 해외 자본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결국 서민들은 정부가 주는 마약 같은 지원금에 취해 내 재산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 1,536원이라는 수치는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돈 풀기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책의 실패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선 우리 가족. 여러분,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장바구니 물가는 1,536원의 독을 품고 폭등했고 대출이자는 우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소비는 멈췄고 자영업자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명 속에서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또다시 돈을 풀어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아이들의 교육비가 그리고 노후 자금이 실시간으로 약탈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환율 1,500원은 우리 삶의 안전벨트가 풀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국가를 믿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 지옥 같은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각자 도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책의 무능을 어떻게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할까요? 이어지는 마지막 4부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생존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정책의 배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지원금의 역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환율 1,536원이라는 잔혹한 숫자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과 심장인 증시, 그리고 실핏줄인 가계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지점은 이 모든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민생을 살리겠다고 발표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여러분, 이것은 약인가요? 아니면 독인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미쳐 날뛰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환율은 화폐의 가치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귀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원화를 더 흔하게 만들어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지원금 몇십만 원은 내일 마트에서 계산할 때 몇 배의 물가 상승으로 돌아옵니다. 정부는 생색을 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는 셈입니다. 정책의 엇박자도 점입가경입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고 긴축을 외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해서 돈을 뿌립니다. 오른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왼발은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터지거나 제자리에서 겉돌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딱 그 꼴입니다. 정책적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 눈앞에 불만 끄려는 땜질식 처방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웠고 그 결과가 1,536원이라는 마지노선 붕괴로 나타난 것입니다. 각자 도생의 첫 번째 무기, 원화 편향에서 벗어나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정책으로 여러분의 구매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철저한 각자도생입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원화 예금, 한국 아파트, 한국 주식에 모든 자산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하지만 1,500원 시대의 원화로 만든 포트폴리오는 구멍난 배와 같습니다. 내 자산이 원화로 표기되어 있으니 금액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전 세계 자산 가치로 환산하면 여러분의 집값도 예금도 실시간으로 가치가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달러 표시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미국 국채든 달러 ETF든 배당을 달러로 주는 미국 우량주든 상관없습니다.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로 보유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가 침몰할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구명보트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 너무 비싸다고요? 1,536원을 찍었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위기 시에 내 자산을 지켜주는 건 한국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여러분 계좌에 든 달러 잔고뿐입니다. 각자 도생의 두 번째 무기, 부채 다이어트와 현금 흐름의 확보. 두 번째 생존 전략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방어적인 부채 관리입니다.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는 내려가기 힘듭니다. 오히려 시장 금리는 언제든 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 8%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안고 가면서 연 10% 수익을 내는 투자처를 찾겠다고 뛰어드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고금리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하십시오. 빚을 갚는 것은 확정적인 고수익 투자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자산 가격이 널뛰는 혼돈의 시기에는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맷집을 키워야 나중에 환율이 안정을 찾고 진짜 자산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내 화폐 가치를 깎아먹는데도 지원금 몇 푼에 감사하며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실패를 대외 환경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해야 합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돈을 덮으는 모순된 정책을 끝까지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 지식으로 무장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 정부는 비로소 눈치를 봅니다. 내 지갑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1,536원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냉정하게 대응하는 자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갈아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는 말, 1,536원 잔혹사를 넘어서. 여러분, 1부부터 4부까지 참으로 무거운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1,536원이라는 수치를 통해 우리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정책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부의 마취제 같은 지원금에 취해 내 재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달러와 실물 자산으로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1,500원 시대, 아니 1,536원의 상처를 입은 이 시대에 살아남는 자는 결국 흐름을 읽고 실천하는 소수의 개인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산 방어 전략이나 정책 연능에 관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감시자가 되어 여러분께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분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돋보기 K경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생존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